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2025년도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죠.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꾸준하게 성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XRP 가격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연말까지도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박스권 하락까지 밀린 이후에 많은 개인의 이탈자가 나오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꾸준하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200조 원이 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약 160조 원, 거의 40조 원이 녹아 흘러내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전체 토탈 마켓캡만 미뤄보더라도 3조 달러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2.94 트릴리언 달러 정도 내려와 있고요. 정말 이 암호화폐 전체의 시가총액 자체가 엔비디아다, 애플이다, 구글이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작은 그런 시장 캐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도 크고 그들이 조작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서 이 게임에 돌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1000만 개에서 1억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대형 고래들은요. 빨간색 그래프 보이세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들은 왜 XRP 가격이 이렇게 녹아내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모아가면서 계좌가 늘어나고 있는 건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모습과 우크라이나의 수장이죠. 젤렌스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회담을 가진 뒤에 합동 브리핑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협상, 러우 전쟁 말하는 거죠. 잘 되면 몇 주 안에 타결될 수 있다. 어느 정도 끝났냐 물어봤을 때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네요. 합의에 매우 근접했고 거의 95%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트리거 포인트 중에 러우 전쟁의 종전이다, 협상 가능성 이런 것들도 후보군에 들어와 있죠. 이 또한 항상 시계열이 뒤로 밀렸잖아요. 항상 이럴 때일수록 여유로운 마인드셋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 또한 내년 상반기 안쪽으로는 좀 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스트래티지의 수장 마이클 셀러가 다시 한번 백투 오렌지라고 하는 트위터를 날리면서 비트코인 추가 매수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우선주를 발행하고 전환사채를 찍어대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패턴을 가져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래티지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비트코인 꾸준하게 DCA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공유드려 보고요. 현재 스트래티지는 67만 개를 상회하는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챙겨놓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많은 기관들, 연기금, 국부 펀드, 대학 기금들이 스트래티지라든지 IBIT, 비트코인 현물 ETF를 꾸준히 담아가고 있다는 것도 병렬적으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러시아의 스베르뱅크에서 디지털 자산 담보대출 첫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돈을 빌려줬나 봤더니 한 채굴업체인 인텔리온이라는 곳에 대출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활용했다라는 것이죠. 최초로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공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떤 암호화폐를 활용했는지는 그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JP모건에서도 꾸준히 비트와 이더에 대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웬만하면 이 셋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초대형 담보로 꾸준히 채택되고 있다는 거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친 크립토 기조를 가지고 있는 상원 의원이죠. 신시아 루미스가 나오면서 연준의 슬림 마스터 계좌, 이 스키니 계좌 말하는 거죠.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디뱅킹 해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더 빠른 결제, 더 낮은 비용, 더 나은 보안 솔루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책임감 있게 미래를 건설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스키니 계좌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올해 10월 말경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크립토 혁신을 수용해야 된다. 지금까지 전통 금융기관만 연준의 마스터 계좌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제는 조금 더 축소된 간소화된 버전을 만들면서 스키니 마스터 계좌를 제안하고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들도 연준의 마스터 어카운트에 발을 들일 수 있게끔 토대가 마련되고 있었고 사실상 연준의 제롬 파월 역시도 디뱅킹 문제를 올해 초부터
해결해주겠다. 초크포인트 2.0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 이런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뒷단에서는 점진적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 연준에서 올해 12월 18일자 기사죠. 가상자산 제한, 지침을 전면 철회하는 움직임까지 이제 슬슬 수면 위로 떠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서클이라든지 테더, 리플과 같은 이런 암호화폐 기업들이 연준에 실질적으로 예치가 가능해지는 모습이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 보고를 의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런 조치조차 연준에서 폐지시키고 있었죠.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점점 은행의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고 그 연준이 직접적으로 나서면서 평판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제거시키고 있다는 거. 이제 이런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포문이 열리고 있다. 제약이 점점 해소될 수 있는 문호를 개방시키고 있다는 거.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방향성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최근에 연준의 미셸 보우먼 이사가 이런 얘기했죠. 가상자산 디뱅킹 지금까지 있었던 거 인정을 하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한 은행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엄격한 리스크 관리, AML, KYC,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고객 확인 제도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될 필요가 있다. 점점 암호화폐에 대한 수용, 블록체인과 전통금융에 대한 융합 움직임이 꾸준하게 나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역시 암호화폐 디뱅킹 핵심 규정을 철회시키면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재단의 큰 승리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려주고 있었죠. 또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리플, 서클, 비트고 두 개가 더 있었죠. 피델리티와 팍소스까지 미국의 OCC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신탁은행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 결국에는 은행의 전환으로서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의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중앙은행의 개입 또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은행 인가보다도 연준의 마스터 계좌가 뚫리게 된다며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더 나아가 페드 나우 서비스의 RLUSD가 백엔드로서 쓰이면서 그 뒷단의 유틸리티 코인으로 XRP가 활용될 수 있는 활로 반드시 포문이 열리면서 가치 반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BA라고 불리죠. 아메리칸 뱅커 어소시에이션의 리플이 플래티넘 등급으로 이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상 리플은 가치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그들이 준비시켜 놓은 암호화폐 재단이자 블록체인 레이어 1, XRP를 냈죠. 그 안에서 유틸리티 코인으로 쓰일 수 있는 네이티브 자산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XRP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크립토 차르 부서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삭스가 나오면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 내년 초 정도에는 클래리티 법안,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자리가 잡히면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년 상반기 정도 크게 시계를 길게 바라보면서 늘 보수적인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러우 전쟁이다, 케빈 워시, 케빈 헤셋 누군가 될 것이다, 또 클래리티 법안 통과될 것이다, 요런 것들이겠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호재거리, 트리거 포인트들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버블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XRP 현물 ETF 신청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현물 ETF는 꾸준히 순유입세를 보여주면서 벌써 7억 5천만 개 정도가 잠겨 있습니다. 여전히 카나리 캐피탈의 XRPC 티커가 선두를 달리고 있네요. 커스터디는 코인베이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안정적인 국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카나리 캐피탈을 활용하고 있구나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XRP 현물 ETF를 신청할 수밖에 없겠죠.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여유롭게 지켜보시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장 브라이언 모이니안이 나오면서 트럼프 관세가 내년에는 완화 국면으로 갈 것이다. 또 이것 또한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겠죠. 관세율이 평균적으로 15% 수준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과 이 북미 교역국 자체에서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이 시장을 드라이빙할 수가 있겠구나. 이 가능성 역시 꾸준히 배제할 순 없을 것 같네요. 사실상 미국의 대표은행이라고 불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과거부터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뿐만 아니라 2019년서부터 리플 원장을 인용한
특허까지 출원시키고 있었죠. 실질적으로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크가 꾸준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니움이라든지 산탄데르, 태국의 시암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등등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들이 리플과 함께 거버넌스에 참여하면서 국경 간 송금 시장을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 준비시키고 있고요. 사실상 리플사는 이미 39건 중 24건이 유효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 변동성에 대한 이 문제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펀더멘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런 특허 기술 내재 가치에 초점 맞추면서 꾸준히 중장기적 투자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말인데요. 오늘 저녁 8시에는 또 우리 사관학교 에이플 회원님들 라이브 있으니까요. 스케줄 참고해 주시고요. 비트코인은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 좀 더 깊게 살펴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금요일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